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6월 기출분석 특강이 되겠습니다. 책으로는 원래 그 실러버스에는 아날리티컬이라는 영어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제본에서는 빠졌는데 기출분석이 분석이라는 말 때문에 1, 2월 교재는 컨셉추얼, 3, 4월 교재는 프랙티컬, 5, 6월 교재는 명칭으로 그냥 아날리티컬인데 그냥 책이 기출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책이고요. 자, 그래서 책이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두꺼워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말고 그 보충적으로 그 일반 영어에 해당하는 문제들 몇 문제를 이제 더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영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주제를 하지 않고 영어 교육학이나 이제 그 영어와 관련된 주제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영어 교육학에서 완벽하게 다루지는 않는 개념이지만 영어 교육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예를 들어 문학 지도 같은 것들이 그 일반 영어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2018년 문제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챕터마다 마인드맵이 있고요. 마인드맵 말고도 그 여백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있어요. 여백으로. 이거 왜 있냐면 제 문제에서 제가 그 1, 2월 교재나 3, 4월 교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5, 6월 교재는 이렇게 한 문제가 한 페이지 꼭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긴 문제 있잖아요. 논술형 문제라든지 서술형 문제 중에 긴 문제들은 그 2페이지 이렇게 배치하도록 해가지고 한 문제 안에 문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배치되고 이쪽에 이제 답이 나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혹시라도 연도가 하나씩 이렇게 약간 살짝 바뀐 것도 있고요. 원래는 연도의 역순으로 배치하는데 2페이지 배열 방식 때문에 또 행간이나 자간 같은 걸 조금 무시해서 좀 압축해서 한 페이지 안에 몰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왜 그런 이유는 이제 문제를 보고 답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이 문제에서 이 어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해서 추출이 돼서 이 답안을 쓰게 됐는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답이 있어버리면 김새죠. 그리고 단답형 문제,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답안 배치를 맨 뒤로 옮기고, 서술형 문제는 밑에 답이 있어봤자 이걸 갑자기 보고 치팅하면서 내가 한번 써볼 그럴 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술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의 답은 문제와 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기입형 문제라든지 또는 예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은 뒤로 빼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다음에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뒤에 있는 답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배열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답은 전부 다 뒤에 있는데 서술형 긴 답안만 여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문제였던 08년도 이전의 문제는 한글로 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한글로 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제가 원문 그대로 뭐 한글로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도 밑에 보면 Write in English라고 해가지고 모범답안 바로 위에 보면 새로운 디렉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영어로 써보게 해서 현재 시험 문제에 좀 더 적응해서 답할 수 있을 방식으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변형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요. 기출 문제 그대로이고, 기출 변형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하는 거고, 기출 문제에 대한 한글 답안이 그 문제는 변형이 되지 않는데 답안만 영어로 변형이 된 것이 몇 문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현재 우리 배점이 2014년부터 픽스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4점짜리와 2점짜리와 10점짜리가 2점짜리, 4점짜리, 그다음에 영어학과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5점짜리, 영교 같은 경우는 10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 3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그냥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2014년부터 배점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배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25점짜리, 20점짜리 뭐 이렇게 했었고, 2009년 이전에는 배점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점 표시를 안 했고 그냥 개념을 알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될 이렇게 각 챕터마다 마인드맵을 보여드렸는데, 마인드맵도 2009년 이후 출제만 제가 여기 논술 해가지고 출제
연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만 기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08년 이전에 출제됐던 개념들도 같이 마인드맵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이 매번 바뀌어가지고 이 포맷이 서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요. 어떤 경우에는 맨 끝에 뭐 티처가 앞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어떤 연도는 티처가 이렇게 뒤에 정렬되어 있고 이렇게 티처 스튜던트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티처 별표하고 티처 앞에 뭐 T는 티처다, S는 뭐 스튜던트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일치되지 않은데 저는 그냥 원문 그대로 실어가지고 이 책 자체에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 책 자체는 기출 문제에 대한 그대로 복사판이기 때문에 책을 위해서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은 오리지널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고 밑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앤서에 보면 뒤에 맨 끝에 앤서에 보면요, 이 기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이제 A, B, C, D 중에 골라 쓰는 거고 어떤 경우는 A, B, C, D 중에 골라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A, B, C, D 중에 골라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답을 하다 보니까 1번, 3번 문제의 1번은 답이 A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때는 그냥 A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괄호가 있는 기호가 있으면 물론 A만 써도 정답 처리는 되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괄호를 쳐가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앤서 부분에 앞에 있는 기호와는 다르게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쳤다든지 또는 괄호 표시를 뭐 없애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괴념치 마시고 실제 문제에 있는 기호를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시험대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 2월하고 3, 4월과 달리 이제는 출력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출력 연습을 반드시 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전에는 인풋 중심이었다면 7월부터 10월까지 있는 것은 아웃풋 중심이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controlled, structured, output activity가 필요한 거죠. 그 structured, controlled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청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크. 그러니까는 의미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1, 2월하고 3, 4월) 공부하다 보면 영교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영어학에 비해서. 또 방대한 일반 영어나 문학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영교가 가장 쉽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교는 다 1, 2월과 3, 4월 얘기를 들으면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실제로 쓸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그 semantic processing이 syntactic processing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나의 남는 시간을 영어학과 일반 영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야 됩니다. 가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써야지 하고 그때 작문을 시작하게 되면 작문을 하는 시간에 시멘틱 프로세싱에서 신테틱 프로세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혼동이 나오면서 인적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미 이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써야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들이 모티베이션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그 과업을 하나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과업을 통해서 위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레셔네일을 제시하면 뭐 과업 아무거나 딱 집었다고 해요. 뭐 딕토글로스 했다. 그러면 위의 상황이 모티베이션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레셔네일은 if you use this 딕토글로스 technique, the learners will participate in the classroom activity enthusiastically.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구를 외우는 거야. 협력학습에서는 무조건 이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클라시의 말을 한다면 predictable order, natural order 한다면 learners acquire language features in a predictable order. comprehensible input이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 definition이라든지 중요 키워드를 이렇게 청크화시켜서 자동화시켜야 돼요. 근데 자동화시키는 것도 여러 번 해보면 자동화가 되는데 단시간 내에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오토매틱
즉 청크를 만드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만들면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중에서 경합이 일어나면 무엇을 써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따라서 이 청크를 어디서 추출해내냐면 기존에 있는 콜퍼스 데이터에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콜퍼스는 가장 중요한 콜퍼스가 뭐예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보면 답을 확인하지 말고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에 설명된 글이 있는데 이 설명된 글이 해를 바꿔서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찝어줄 거예요. 요런 표현들은 지금 문제에서 답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도의 시험 문제 답이 이렇게 나왔고 요런 어구는 요 주제가 나오면 암기하면 좋습니다라면 그것을 이제 암기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빌딩 블럭을 머릿속에 만들어 놨다가 모의고사 때 이렇게 붙여 쓰는 연습. 이지만 더 해야겠다. 이거는 teacher encourages learners to 한 다음에 뒤에 어구 participate in the classroom activity enthusiastically 붙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쓸 그 어구들, help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다든지,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다든지, provide를 쓰면 나는 무조건 A for B를 써야지, 또는 provide를 쓰면 B for A를 써야지.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빌딩 블록을 끄집어내오는 것, 끄집어내온 다음에 한번 써보는 작업을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이 기출문제 데이터, 기출문제 데이터에서 중요한 어구 제가 밑줄 치고 외우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써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서브노트 또는 필기 노트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어 놨다가 모의고사 때 하나씩 이렇게 써보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크를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청크를 맨 땅에서 만들지 말고 기출문제 안에 있는 교수들이 낸 어구 또는 원저자들이 썼던 그 어구를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청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청크 플러스 이제 이디어매틱한 익스프레션들 예를 들어서 아까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디오싱크레틱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let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have를 잘 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잘 쓰는 거 쓰면 문법상에서도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안 쓰던 거 쓰면 to를 붙이지 말아야 될 자리에 to를 붙이고 ing 쓰지 말아야 될 자리에 ing 쓰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항상 썼던 거 그대로 판박이로 쓰는 것이 시험 시간과 같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모든 답안은 복수형으로 써라. 복수형으로 쓰면 3인칭 단수 현재에 대한 그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적습니다. 3인칭 단수 오류가 하나 정도 나타나더라도 시험 문제 답안을 처리되는 데는 거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반 영어 5점짜리나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사항이 조금 많이 틀린다. 3-4개 틀린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점수를 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점할 때는 이제 한 문제당 20점짜리여가지고 제가 일반 영어로 채점했는데 5개 이상, 20점짜리에 5개 이상 동일 오류가 반복되면 1점을 감점하라는 그런 디렉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커봤자 10점이니까 한 3-4개 나오면, 점수를 까라는 그런 디렉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그 디렉션에 맞게 채점을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한 3-4개 정도의 그 오류를 나타내면 점수를 까지 말아야 되는데 채점하시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오류다. 이거 어를 써야 될 자리에 왜 어도 쓰고 뒤에 S도 썼지?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버리면 점수를 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채점자 중에.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럴을 꼭 써야 되고 특히 스튜던트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티처라든지 뒤에 나오는 시원 이름이 딱딱 있어가지고 동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만 이제 싱귤러로 만들고 대부분의 답안은 거의 복수로 써가지고 3인치 단수 현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정관사 붙이는 것에 대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열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오류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렸고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 이 콘텐츠가 있는데 콘텐츠는 1, 2월, 3, 4월 교재와 거의 동일하니까 그대로 묶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서 6페이지를 보시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좀
너무 흐린데. 1, 2장을 합쳐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었는데요. 1, 2장은 랭귀지 액퀴지션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behavioral, nativist, interactionist 또는 developmental 해가지고 세 가지 제1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서 제2언어 습득도 같이 있어서 네이티비스트 단에 인네이티스트라든지 또는 코그니티비스트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SR 이론 또는 이미테이션, 리피티션 뭐 이런 것들 또는 뒤에 나중에 오디오 링걸 메소드와 관련돼서 드릴, 뭐 미케니컬 드릴이라든지 큐 리스폰스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이미 일반 교육학 시간에도 용어를 다 영어 형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키워드를 마련하지 않았고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온다면 이제 innatist, 즉 크라션의 5가지 가설 정도는 키워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찝어놨는데 그 중에서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은 natural order, 요거에 대한 내용이 09년도 논술에 나왔다. 당연히 이 acquisition이라는 단어는 08년도 이전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답안을 쓸 때 compressible input, 요거. 다음에 affective filter가 low 해야 된다.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키워드를 다루지 않았고 시험에서는 이제 cognitivist에 대한 문제가 아주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라시엔에 가서는 너무 진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cognitivist에 대한 가설은 12년도 논술 문제에 나왔는데 여기에 많은 theory와 많은 model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attention processing model 해가지고 멜로니의 모델 같은 것들이 표로 제시돼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런데 더 이상 한 이론가의 그 개별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크게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cognitivis트들은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뀐다. 그때 필요한 것이 practice인데 behavioralist들도 PPP에서 presentation practice를 중시하잖아요. 이것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얘를 보통 이런 것으로 오염시킵니다. mechanical. 얘는 미사역구를 쓰죠. in context. meaningful context 또는 meaningful practice. 똑같은 practice를 강조하는데 한 측면에서는 mechanical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오염시키고 한쪽에서는 in a meaningful context나 또는 in meaningful context 또는 with meaningful practice란 말로 information processing 또는 skill acquisition theory라고 하는 대표적인 cognitivist theory를 강조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개별적으로 usage based learning이든 process learning이든 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meaningful한 컨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frequency, exposure를 많이 하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네이티비스트들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 시험 문제는 개별적인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이런 주요 키워드, procedural, 그다음에 declarative, explicit, implicit, incidental, intentional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다음, cognitivism 문제와 함께 2012년 논술 문제에 출제됐던 것이 이 social cultural 또는 social constructivist view가 되겠습니다. 비고츠키. 이번에 2018년에 Journal of Proximal Development 시험 문제도 기입형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regulation이 시험 문제 나올 차례죠. 스캐폴딩은 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스캐폴딩이 이 5 hypothesis의 위치라면 너무 나와서 이제는 진부하다면 얘가 진부하니까 냈던 것이 Journal of Proximal Development인데 올해는 쉬겠지만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이제 regulation 쪽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3단계로 Object Regulation, Other Regulation, Self-Regulation인데 보통 Object Regulation은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만 빼놓고는 다이렉트 메소드라든지 리엘리아를 사용하는 그런 아주 저차원적인 수업 빼놓고는 보통 Other Regulation에서 셀프 레귤레이션으로 타인 규제에서 자기 규제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오후에
TBP를 공부할 텐데 TBP는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이 agency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하고 되게 많이 연결된 개념이다.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한다는 것은 automatic cert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autonomy가 생성된 것. 그러기 위해서 other regulation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단계는 scaffolding으로 도움을 주는 시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뭐 실수 없이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스캐폴딩 쓸 자리에 이미 스캐폴딩이 나와 있다. 그러면 other regulation을 쓴다. 목표는 self regulation. 그러면 self regulation을 크라시엔의 말로 하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acquisition이 되는 거지. 목표니까. 그렇지? 아까 전에 말했지만 acquisition이 목표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뭐라고?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그거를 조장하기 위한 comprehensible input이 많이 인테이크 되기 위한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affective filter가 낮은 상태잖아. 그렇지? 여기에 부수적으로 러닝도 필요하고 모니터 가설도 필요한 거지. 다음에 이것을 크라시엔이 아니라 비고치키의 가설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혼자서도 잘해요야. self regulation.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의 other regulation.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스캐폴딩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object regulation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문제 상황이 꼭 이 상황이 나타날 거야. 이 상황.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위한 처치 방법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잘 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셔네일로 그러면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얘랑 얘를 바꿔 쓰고 얘를 바꿔 써도 뭐 무방할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한 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텀을 써주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문제라면 실제적으로 딱 이제 뭐 아이덴티파이 하라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와 아웃풋 하이포시스. 그래서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에서는 사람이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쭉 일어나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걸 뭐라 그런다?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meaning negotiation이다. 요 자체가 키워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이 meaning negotiation에서는 세 가지 스트래터지가 있다.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rehension check. 그래서 17년도 서술형 문제에 나왔었다. 그러니까 바로 살펴볼 것이고요. 얘네들은 이 명칭을 여기에 대문자로 쓴 것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것이고 대문자로 쓴 다음에 얘 각각에 대해서 definition도 알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output hypothesis에서는 output의 세 가지 기능 noticing, hypothesis testing, metalinguistic과 함께 pushed output은 modified output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더라. pushed 된다고 해도 modified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는 modified를 됐다. 변형된 것이라고 해도 grammaticalize 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enhance 되지 않은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더 이상 나갈 필요는 없고 요 안에서 요 키워드를 마련해 놓으면 시험 문제 실제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요 키워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주제에서 암기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1장은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구체적인 L2 모델에 앞서서 그 Behavioralism 또는 Nativist 또는 Interactionist, 비고치키, 크라시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크라시엔 말고 비고치키라든지 Cognitivist의 이론이 나오면 1장에 배치했습니다. 2018년 문제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Fill in the blank with the four most appropriate words 했습니다. 원래 from the passage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냥 쓰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한 단어나 두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네 단어 쓰는 것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쉽죠. 오히려 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써가지고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냈어 이제 하면서 맞짱 쓰다 보니까 proximal 이런 단어의 스펠링이 시험을 보는 그 당사자들은 살 떨리잖아요. I자를 E자로 하나 잘못 쓰면 확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초적인 개념어라고 할지라도 스펠링 잘 외워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티처와 스튜던트가 이렇게 나왔고 밑에 문제가 뭐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 아, 이거 잘 쓰는구나. 우리는 보통 interactionist라고도 하는데 또는 developmentalist라고도 하는데 가장 지네릭한 표현은 socio-cultural이다. 왜냐면 요거나 요거 자체에는 얘보다는 그 렉시컬 자체에서, 렉시스 자체에서 풍겨지는 의미가 되게 메타포릭하잖아요. 뭔가 발달한다. 뭐가? 아니, 소셜한 상황에서 컬처럴한 것들을 영향을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제목만 보더라도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외워야 되죠.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 시험 문제 있을 때 저런 거 쓸 겁니다. 꼭 from. Effective learning takes place when that what a student attempt to learn is within her 해가지고 여기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그 콜로케이션의 힌트는 within이었습니다. within. 뭐뭐 안에, 뭐뭐 내에. 그래서 within 나오면 거의 journal proximal development로 한정이 되죠. 즉, 액추얼한 developmental status와 그 잠재적인 developmental process 간의 간극, 그 안에서 있을 때, 즉, 그러면 within GPD와 out of GPD의 차이는 무엇이냐? 교육학 문제를 보시면 알겠죠. within GPD는 교수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out of GPD는 교수 행위를 했어.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처음과 똑같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교수 행위라는 것은 뭐야? 스캐폴딩이지. GPD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학습 목표를 이뤘다는 것은 수업 초기에는 하지 못했다가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위의 수업 상황에서 결과가 나타난다. 즉 변화가 있다. 이 변화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비고치기는 뭐라고 했을까? 삐아제랑 비고치기는 이 변화를 데벨로프먼트라고 했겠지. 발달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within GPD 안에 있는 것이고 안 된다면 without GPD인 것이야. 이것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this is the distance라고 또는 distance라는 말 대신에 뭐도 쓰지? gap. space라는 말도 쓴단 말이지. 뭐와 뭐 사이에? 실제로 어떤 학생이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그가 할 수 없어서 스캐폴딩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것 사이의 관계,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요 사이의 관계를 GPD라고 한다. 그러면서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스캐폴딩과 GPD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스캐폴딩은 누가 이루어져요? Cooperation with more knowledgeable user 또는 more knowledgeable peer, adult인데 여기에서는 knowledgeable을 썼다. 근데 knowledgeable 말고도 좀 더 지네릭한 표현이 뭐가 있다? competent. 그래서 more competent user. competent. 또는 more capable user. 이런 식으로 쓰더라. 똑같은 말. 그래서 for learning to be effective, such help should be provided with the student through interaction. 이게 핵심이지. 여기 interactionist, developmentalist. interaction을 통해서 누구와? more knowledgeable peer와 또는 teacher와 interaction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의 증거를 찾으면 되겠지. 위에서 보니까 첫 번째 말이 스튜던트의 말이 teacher가 what was happening in the video 했더니 ball, a ball 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
생성만 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맨 끝에 수업이 진행되고 맨 끝에 보니까 ball thrown by the teacher.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수동태에 나타날 수 있는 청크가 여기 나타났다 이 말이지. 그게 뭐야? 결과가 있지, 변화가 있지, 디벨롭먼트가 됐다는 것이니까 스캐폴딩으로 효과를 봤다는 것. 스캐폴딩 효과가 봤다는 것은 얘가 GPD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되게 쉽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위에서 근거를 찾아서 밑에서 주요한 키워드를 포지셔닝 한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를 푼 다음에는 다음에 혹시라도 서술형 문제 나오면 요 어구 꼭 써야지. 이걸 생각해요. 요 어구. From social cultural perspective 또는 from cognitivist view 해가지고 perspective view 이런 것들을 꼭 쓰고요. GPD가 나오면 distance 암기한다. 연결해서 그다음에 언론과 with scaffolded help 요거를 대비시킨다. 그다음에 knowledgeable, competent user 여기 others 안에는 teacher와 peer가 있다. capable 있네. capable과 knowledgeable은 거의가 아니라 완벽한 동의어. 가지고 teacher가 있을 때는 teacher를 쓰고 peer가 있을 때는 peer를 쓰고 만약에 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peer와 함께 peer 리뷰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를 하게 한다든지 교사와 리스펀딩 단계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소셜 컬처럴 퍼스펙티브에 의한 답안 진술이 될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해야 될 어구를 정리하고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풀이 방식은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서술형 문제에서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First, in terms of both cognitive and social cultural approach. social cultural approach 또 나왔죠. 지금 6년 만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cognitivist와 social cultural view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생각해내야 되겠고요. In one paragraph, describe a problem associated with the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Gita learned the third-person singular subject-verb argument. 거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cognitivist가 있잖아요. cognitive. 다음에 뒤에는 socio-cultural. 비유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지금 A에 있는 컨텍스트의 수업 상황을 까라니까 컨텍스트에 있는 수업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헤이비어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second, in another paragraph, discuss how to apply one technique or task. 그래서 suggest하는 겁니다. technique, task. 해서 how to apply one technique to cognitive approach, one for social cultural approach in the classroom, explain why the technique and task selected for each approach would help GTE correctly use the target grammatical morpheme in conversation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rationale까지 이렇게 달라는 거죠. 그럼 이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분석합니다. 어디에 cognitivism과 social cultural view가 아닌 behaviorism이 나타나는지 컨텍스트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더니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이게 왜 이제 2번 문제냐면 이게 왜 2번 문제냐면 원래는 337쪽에 보면 어세스먼트 문제가 나오거든요. 12년도. 그 어세스먼트 문제의 1번에 딸린 2번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2번입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이제 뒤쪽 그 1장의 내용하고 연결돼 있어서 따로 분리해서 썼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3인칭 단수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냐면 일단 컨퍼런스를 가졌죠. 컨퍼런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니까 She found that 컨퍼런스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다이아그노스틱 어세스먼트가 돼서 학생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She found that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GT was explicitly taught how to put S at the end of a verb stem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선생님이 뭐 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거지.
Then practice the verb, subject-verb agreement through transformation exercise. 알고 봤더니 practice도 했네. practice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했는데 지금 뭐 한 거야? run, lunge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메카니컬이구나. PP 해가지고 오디오 링걸 메소드를 따라서 practice를 이제 했다는 거. 보통 이 practice는 output practice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금은 output practice 말고 input practice도 중요하고 meaningful context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Since then, 계속 읽어보니까 Chita has been exposed to grammatical morpheme through reading materials but has not been given chance to,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Has not been given chance to use the form in conversation. 이 in conversation이 뭐야? 이 mechanical한 practice와 대조를 이루는 거지. 얘는 뭐야? 컨텍스트 안에서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meaningful한 컨텍스트인 거지. 그러니까 meaningful한 practice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mechanical practice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답변이 된단 말이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계속 after checking up on GTS knowledge, 별표. knowledge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한다? declarative와 cognitivis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procedure를 생각한다. 잘 써야지. 알고 봤더니 Miss Park was convinced that he still retained the grammatical knowledge about the rule. knowledge를 갖고 있대.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야? declarative knowledge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야 돼? procedural knowledge가 없구나. 그래서 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conversation에서 연습하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답이 된다. 다음에 In the classroom, however, Miss Park has observed that Chita making the same errors. 여기에서 이제 더 한번 확인해 되는 거지. 에러가 발생하니까 procedural knowledge는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declarative knowledge가 있는데 procedural knowledge가 없기 때문에 cognitivist view에서는 얘 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뭐라고요? meaningful practice. 그거를 집어넣는 테크닉이나 태스크를 쓰면 되겠지. 그렇지? 뭐 태스크 너무 아무 태스크나 다 돼. 인포메이션 갭이라든지 직서라든지 이런 거.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을 연습시키는 태스크가 뭐지? 가장 좋은 건 직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피카인 카네지가 직소가 가장 인터액턴드 릴레이션십이 리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 쓰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써보면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다 생성해서 쓰지 말고 첫 번째 문장 The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Chita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agreement 첫 줄 전체가 이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쓴 다음에 is problematic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for the following reasons 얘도 이제 거의 암기하는 거지. 거의 10점짜리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어구예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얘는 문제 있다. 그러면 내가 쓴 것은 이제 problematic밖에 없단 말이야. 앞에 있는 것들 그대로 붙여쓰고 청크로 붙여쓰고 암기했던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erms of 얘도 뭐야? 문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지.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붙여 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한 다음에 first from the cognitivist approach 아까 외웠잖아. 또는 뭘 쓰라고? perspective 이거 무조건 외웠으니까 the teaching method did not provide him with a chance to practice the form in conversation에서 요 어구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사실 나는 이걸 뭘로 쓰고 싶냐면 in a meaningful context라고 쓰고 싶은데 위에서 conversation을 썼기 때문에 그냥 conversation 쓴 것뿐이란 말이지. 알겠죠? 그대로 갖다 써서 이것이 부족했다고 얘기한다. 그럼 이것이 부족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얘가 주장하는 뭐가 안 된다?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가 안 된다는 것을 써야 되지. 그래서 fail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이 태스크를 쓰게 되면 cognitivist view에 따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 succeed in changing its declarative knowledge into procedural knowledge 이렇게 답을 그대로 또 쓸 수 있겠지. 저 어구를 여기서는 fail to 여기서는 succeed in을 써가지고 동일하게 쓰고 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문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결됐음을 보여주면 가장 쉬운 작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
Second, from the social cultural approach. social cultural approach에서는 다른 단어가 뭐라고? interactionist 또는 developmentalis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action이 중요하겠죠. conversation이니까. 그러니까는 얘 teaching method는 너무 교사 중심이어서 뭘 주지 못했다?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more competent language users. 이거 외운 거잖아, 우리. 그치? 이거 이미, 그치? 바로 전문제에서 외웠잖아. with more knowledgeable language user, with more capable language user, 또는 with more content peer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것 간에 인터랙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밑에서는 이 태스크를 쓰면, 이 테크닉을 쓰면 더 잘 할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아까 커그니티비스트가 데클러티브 날리지가 프로시더 날리지 바뀌지 못했다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면 소셜 컬처에서는 뭘 쓴다고? 어더 레귤레이션이 셀프 레귤레이션 되지 못했다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이 있지 못했다라고 목적을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셀프 레귤레이션 쓰고 스캐폴딩 이렇게 써줬단 말이지. 이런 키워드 중에 사실 하나만 들어가면 돼. 인터랙션이라든지 또는 more knowledgeable peer라든지 또는 스캐폴딩이라든지 셀프 레귤레이션 중에 하나만 쓰면 정답 처리가 되는데 한 문장 내 하나 정도면 1점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다 쓰려고 4개나 썼단 말이야. 이 중에서 2개만 건지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술하는 방식,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고 현상에 대한 이유를 쓸 때 꼭 키워드를 쓴다. 커그니티브는 뭐? 데클러티브 날리지, 프로시디얼 날리지, through scaffolding. 소셜 컬처리는 현상이 뭐야? 인터랙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셀프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해. 왜? 스캐폴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알겠지? 목표와 수단 연결을 쓴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해결책을 얘기할 때는 I would suggest techniques or tasks from the cognitive. 이것도 그대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한다. 요거 세 보여요. respectively 쓰면. 그리고 답안을 내가 채점 해봤잖아. 채점 해볼 때 딱 이 사람이 거의 문어체식으로 답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원수에서 나올 만한 게 답을 쓰면 약간 긴장합니다. 답을 할 때도. 답을 채점할 때도. 뭔가 아는 애가 썼겠지라고 생각 딱 들어요. respectively. 알겠죠? 잘 써, 저거. 첫 번째는 딕토글로스였는데 지금 문법 교육이니까 문법 교육과 관련돼서 쭉 나오잖아. 문법 교육 우리 11장에서 배웠지. 맨 처음에 뭐가 나오지? input, flood, input, enhancement, 그 다음에 noticing, 그 다음에 garden path strategy, consciousness raising, 딕토글로스, 그 다음에 input processing, structured input activity 이런 거 배우잖아. 그 중에서 가장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딕토글로스. 딕토글로스 또 좋은 점이 뭐지? 그룹 베이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내가 커그니티브 비유에서 예를 들었지만 소셜 컬처럴 비유에서 테크닉으로 써도 무방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글을 몰아갈까? 그룹 베이스 안에서 서로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스캐폴딩이 일어나서 애들이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나는 커그니티비스트를 얘기해가지고 뭘 썼냐? 커그니티비스트도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노티싱이잖아. 노티싱. 그래가지고 애들이 딕토글로스 테크닉을 쓰게 되면 그룹 안에서 홀 텍스트를 다루면서 notice the difference between how they express the meaning and how the teacher express himself. 이게 뭐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표현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 즉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것과 내가 인터랭귀지 스피커가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노티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티스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 우리 노티스는 항상 뭐라 했어? 스타팅 포인트라고 했지. 스타팅 포인트 acquisition. 따라서 멘탈 그라마가 어드저스트먼트 되고 그들의 요거 써야지. 데클러티브 날리지가 프로시디얼 날리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처치를 함으로써 이게 지금 테크닉은 뭐야? 수단이잖아. 수단. 이 처치를 함으로써 이 현상에 나타났던 오류가 뭐였어? 데클러티브 날리지가 프로시디얼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해결됨을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 데클러티브 날리지, 프로시디얼 날리지를 반복해서 쓰면 아까는 fail, 여기서는 succeed 또는 will be changed into 쓰면 정답이 된다. 두 번째는 직소 태스크다. 직소 태스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5가지 태스크의 종류 중에 가장 인터액션을 잘 조정하는 것. 해가지고 it is conducive to facilitating interaction 해가지고 아까 fail to interact with에 대한 반대말로 facilita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between students
and thus provides opportunity for interactant to work together.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어는 이제 나 공부했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써줬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옵셔널한 것이야. 안 써도 되겠고 다 하게 된다면 맨 끝에 this will make them build up self-regulation. 이게 핵심이지. 아까 썼던 거. And use a target grammatical morpheme in conversation by themselves. 이게 뭘 말하는 거야? self-regulation의 동의어. 그래서 self-regulation과 by themselves 또는 언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둘 다 써서 이렇게 답을 마련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소 태스크 같은 것도 코그니티비스트 비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과업을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계속해서 말하는 과정이 뭐야? 되게 미닝풀하게 프랙티스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는 딕토글로스를 여기 연결시키고 그 직소 태스크를 여기 연결시키지만 직소 태스크를 여기 연결시키고 딕토글로스 여기 연결시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렇지. 말만 잘 쓰면 돼. 뭐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self-regulation from scaffolding. 요것만 쓰면 정답이 된다. 이 테크닉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답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meaningful하게 접근한 것이고 이제 formal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시험 문제에 답을 쓸 때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뭐가 안 좋다, 뭐가 좋다라고 할 때 보통 교사가 학생에게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좋은 것을 주고 또는 스튜던트와 스튜던트끼리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어구를 보통 쓴다.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요거 외워둬야 돼요. provide 목적어 with 투부정사. provide him with a chance to practice the form in the conversation. 여기다가 이제 practice in a meaningful context 쓰면 더 좋겠고, 근데 위에 어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썼고, provide A with B 또는 provide B for A를 씁니다. 요걸 똑같이 쓰면 지루할까봐 여기서는 give 목적어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동일한 키워드죠. 근데 give라는 단어보다는 provide라는 단어가 조금 더 문어체적이고 있어 보이죠. 전치사도 쓸 수 있고. 따라서 요 어구를 외웁니다. 보통 주어가 teacher가 됩니다. Teacher did not provide him with a chance. So, teacher need to provide student with a chance to practice. 이렇게 답을 쓰면 무슨 동사를 쓸 건지 이제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아까 respectively와 함께 이거 I would suggest 암기합니다. 이게 지금 identify 문제라고 해가지고 무엇은 무엇이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문제에서는 would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제안하는 단어 I would suggest 씁니다. 제안할 때. 그다음에 I would suggest 그다음에 뒤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4점짜리 문제라서 한 문장 안에 이유와 그 제목을 다 써야 될 때는 I would suggest 그다음에 since 또는 in that 써가지고 키워드를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 테크닉과 태스크를 제안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declarative knowledge를 procedural knowledge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위에서 썼던 거 1번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써서 이유 제시를 합니다. because보다는 in that이나 since가 더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뭐 없고 요번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provide opportunity for work together.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 바뀐다는 요 키워드와 학생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work together 할 수 있다는 거. 이 together가 이제 스캐폴딩과 관련된 거죠. 요런 어구들을 외워서 소시오 컬처럴 비유하고 코그니티브 비유에 써먹습니다. 꼭. 됐죠? 그러면 긴 서술형 문제도 풀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을 하나 이제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용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한번 어구를 암기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교 문제는 다음 08년도 서울 문제
공팔년도 서울 문제 보겠습니다. Fill in each blank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word list. 이렇게 word list가 있으면 뭐 해볼만 하죠. The metaphor of scaffolding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scaffolding 밖에 없네요. scaffolding 한다는 것은 interaction with more knowledgeable peer 또는 more competent user라고 그랬죠. 그 유저나 peer 안에는 그 다른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이 나타난다. 그런데 08년도 서울 문제에서 제시하는 스캐폴딩의 정의는 verbal guidance, 그다음에 verbal collaboration입니다. verbal guidance of teacher, verbal collaboration of peer 외웁니다. 두 개로. 지금 스캐폴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요. 그렇죠? verbal guidance 말고 아까 뭐라고 하지? help from more knowledgeable peer 또는 more knowledgeable user 이렇게 나왔는데 이 셋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 하나 정도만 또는 좀 미식적으로 보면 2개 정도만 외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시험 시간에 자동화돼서 쓸 수 있으니까 verbal guidance of teacher or verbal collaboration of peers 가이던스라는 말을 피어와 연결했으면 좀 어색하니까 따로따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한다. 스캐폴딩은 이렇게 비유로 쓸 수 있고요. 그랬더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니까 to perform a task which would be too difficult for any one of them 너무 어려워서 뭐야? 혼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니까 밑에는 individually 또는 두 단어로 쓴다면 by themselves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말로 쓴다면 independently가 되겠죠. 요걸 외워야 되지. 그치? 우리 쓸 때 좀 있어 보이게 써야 되잖아. 그치? individually 또는 independently 이렇게. Very importantly, scaffolding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to learner as a 별표입니다. passive recipient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패시브한 것을 좀 생각하는 애는 누군지 알아요? 크라시엔이에요. 크라시엔. 지금 얘네들은 스캐폴딩을 얘기하니까 누구지? 소셜 컬처럴 뷰잖아. 그치? 네? 소셜 컬처럴 뷰 말고 커그니티브 뷰가 innatist와 커그니티브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근데 innatist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걸 그래서 comprehension based approach라고 얘기한다 말이지. 근데 얘는 뭘 생각해? 얘는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여서 내부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외부의 작용을 좀 더 되게 중시하는데 얘는 서로의 인터액션이 얘를 깨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좀 더 액티브한 측면이 있다 이 말이지. 액티브한 측면. 얘에 비해서.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커그니티비스트들은 아무리 패시브하지만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해?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 타블라 라사는 안 하는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대비되는 비헤이비얼리스트는 진짜 토털리 패시브하지. 그래서 얘보다는 액티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패시브 레시피언트라는 것은 비헤이비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커넥티브에서 인네티스트, 즉 크라시엔을 까는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액티브 파티시펀트다. 액티브 소셜 컬처럴 뷰가. 그래서 following dialogue 봤더니 뭐야? You better turn off your cell phone 했더니 better? have better인가? 이상한데? 그거 had better라. 그래가지고 had better. 서로 몰랐던 것들을 뭘 통해서? negotiation of form을 통해서. meaning은 알고 있는데 negotiation of form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럼 발달이 이루어진 거잖아.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맨 끝에 해석해보면 alone 혼자서는 each member of the group lacked the knowledge. knowledge가 부족해. 이게 뭐 procedural knowledge가 declarative knowledge가 to produce grammatical correct form이니까 이게 produce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knowledge는 무슨 knowledge야?
procedural knowledge가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 procedural knowledge는 유주하는 knowledge잖아. 프로듀스 한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뭐가 없어? procedural knowledge가 없다는 거야. 근데 however, each member had some useful knowledge that they could all 뭐 했어? Until they arrive at the desired solution. desired solution이 뭐야? declarative knowledge가 뭐로?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뀌었다는 거지. 지금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건데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리트리벌이 안 됐다는 거야. 리트리벌. 리트리벌 시키기 위해서 서로 도와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맨 끝에 어떻게 됐다? enhance 됐다. 또는 발달했다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맞는 단어는 build upon. 그래서 enhance 또는 develop 정도가 됐다. develop. 전체가 develop인데 이 develop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다가 build를 써야지 맞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세 문제를 봤는데 세 문제 모두 다 scaffolding, GPD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역시 1장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다? social cultural view이다. social cultural view. 그다음에 격가지로 cognitivist view가 2장에서 또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verbal guidance 또는 verbal collaboration with peers. 요거 외워서 스캐폴딩에 대한 가장 컨사이즈한 데피니션으로 암기한다. 다음 4번. 4번에서는 여기 또 나왔다고요. GPD. GPD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줄에 나오니까 얘가 시험 문제의 답은 아니겠죠. 시험 문제의 답은 아닌데 나중에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전 문제에서 답만 고르지 말고 이전 문제에서 답이 요거였다면 다음번에는 요게 안 나오고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2018년에는 GPD가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문제를 답만 맞추지 말고 이 문제 안에서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An optimal scenario for development and hence internalization. 지금 뭐야? development와 internalization을 동의어로 놨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acquisition이야. 그러니까 비고치키가 말하는 뭐 self-regulation을 internalization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cognitivist view처럼.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that it creates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GPD that is learning awakens a variety of internal development processes that are able to operate only when the child is interacting. only는 중요할 때만 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 환경에 있는, 이 환경이란 말은 피아제가 더 많이 썼겠지만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건 더 비고치가 되겠죠.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액팅을 할 때만 가능하니까 요것이 뭐야? 스캐폴딩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people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교수학상으로 구체화한다면 peer 또는 teacher가 될 것이다. 이게 first language라면 mother and father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바꿨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in cooperation with peers. 요거 암기합니다. 그래서 scaffolding 또는 GPD 관련해서 하면 interact with people in his environment 또는 cooperate with peers 또는 interact with peers라고 말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목적은 internalize 된다. internalize 되면 요런 말을 만약에 cognitivist view라고 썼으면 나는 뭐라고 썼을까? automatized라고 썼겠죠. 자동화된다. automatic, controlled processing이 automatic processing으로 되는 것이 language acquisition이니까. 맥럴린에 따르면. 그치? AP model, attention processing model에서 프로세싱이 어떻게 된다고? controlled processing에서 automatic processing으로. 그 다음에 peripheral한 attention만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왜냐면 cognitivist는 뭐 생각한다? 되게 limited capacity of working memory니까. 그렇지? 가장 이 오토마틱 서티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오토마타이즈 됐다는 것은 뭐야? 가장 최소한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니까. 그렇지? 자동화됐다는 거. 그런데 방금까지 봤던 것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GPD와 스캐폴딩의 관계인데 그것을 지금 레귤레이션으로 하겠다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레귤레이션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바꿨던 셀프 레귤레이션이 목표인데 어더 레귤레이션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From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o intrapsychological, interpsychological에서 to intrapsychological activity. 즉 이걸 뭐로 연결했대?
인터사이콜로지컬을 어덜 레귤레이션으로 인트라사이콜로지컬을 셀프 레귤레이션 연결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봐봐. 우리의 목표는 뭐야? 학습자가 지식을 얻는 것이야. 근데 지식을 뭐를 통해서 얻는데?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지. 그렇지? 이게 수단이고 이게 목표야. 그렇지? 근데 이 수단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의 규제를 받는 거. 개체와 개체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인터사이콜로지컬이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개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지. 그게 뭐야? 스키마의 변화잖아. 동화와 조절, 삐아제에 따르면. 그래서 목표는 뭐야? 어덜 레귤레이션이 아니라 셀프 레귤레이션. 근데 이 셀프 레귤레이션은 외부의 자극에 트리거링 돼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해서 인트라를 붙였다고.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이 다 해석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어덜 레귤레이션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 문단에 나온 GPD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교수 행위를 막 했는데 애가 변화가 없어. 그건 뭐야? GPD 밖에 있는 거야. 그치? 도움을 줘도 못하는 상태. 그런데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얘가 GPD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왔지. With assistance from others. 이게 이제 other regulation에 대한 정의가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목표가 어떻게 된다? 혼자서도 잘한다.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표인지를 정리하면 끝. 그런데 이렇게 맨날 옆에서 사람이 붙잡아 놓고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애가 혼자 있거나. 그래서 여기 이거. 근데 특수한 경우에 other regulation이 있지 못하거나 또는 other regulation에 반응하지 못할 상태가 나온다면 object regulation을 쓸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 환경에 있는 object에 regulate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상황 이렇게 따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 상황. 둘 다 environment, 개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하는 거야. 그 상호작용 안에서 사물이 중시되는 것을 조작적 경험이라고 해서 삐아제가 강조한 것이고 그 환경 안에 있는 개체,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비고치키. 그걸 통해서 뭐가 발생된다고 그랬어? 내적 언어가 발생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적 언어. Because assistance in GPD is extended as long as more persists but is removed once the learner can function independently. 그래서 이 assistant가 무엇이 있을 동안에만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꼭 어떻게 된다? 혼자서 일어날 수 있도록 remove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위에 나온 것 self regulation, other regulation 또는 object regulation 중에 무엇이 지속될 동안 other regulation 지속될 동안만 가능하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이지. 이게 되지 metaphorically conceived as a form of scaffolding이니까 scaffolding을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러면 scaffolding과 거의 유사한 단어인 other regulation이 정답 하나로 귀결된단 말이야. 얘가 없으면 scaffolding을 써도 정답이 될 텐데 뒤에 scaffolding이 있으니까 scaffolding을 또 쓸 수가 없죠. 구문 분석상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assistant와 동의어, 그다음에 independently와 반대어, scaffolding과 동의어. 그래서 이 문단에는 other regulation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래서 scaffolding 우리가 아까 verbal guidance of teacher 또는 verbal collaboration peer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이 나오네. 맨 마지막 줄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scaffolding. 자, 기출문제에서 말하는 scaffolding의 정의는 무엇이냐? supportive behavior. 이것도 외워둡니다. 그러니까 supportive behavior,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 이것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언제 쓰더라도 스펠링도 하나도 안 틀릴 것 같은 거 하나 암기해서 저장해 놓으면 GPD, scaffolding, other regulation과 동일하게 연결돼서 시험에 나올 때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novice learner achieve higher level of regulation에서 여기 regulation이 나왔지. 여기 지금 regulation에 대한 거니까 여기 other regulation 써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문제 썼는데
한 문제 빼놓고 커그니티브 문제 나온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소셜 컬처에 대해서 나온다. 근데 나와봤자 키워드는 3가지. 스캐폴딩, other regulation, GPD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이 나올 차례가 됐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이지만 모의고사에는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데피니션까지 정리해서 해두면 뭐 1장 문제는 뭐 다 식은 먹기로 풀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2페이지 2장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